7월 9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시가 경기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13개 사업 129억 원으로 지역 수건사업 해결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군 방호벽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 청암로 책항기로 상습 정체 구간 개선, 문산 노을길 안심 통행 환경 조성, 문산역 주변 도로 정비, 파주 놀이구름 외부 공간 정비, 운정 청소년 문화 복합 공간 설치 등 총 7건입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7일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방역 강화, 백신 접종 조기 시행 등 강화된 분야별 방역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면회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요양병원의 환자 및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만 의무화했지만 시는 면회 시 반드시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만 면회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요양기관은 면회객 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간병인 및 입원 환자 진단검사, 보호자 1인 지정 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 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 시는 의료기관 등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는지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경기도 지침인 2주 1회보다 강화된 주 1회 실시 및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교육, 보육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당초 28일에서 13일로 조정하고 운수 종사자, 학원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서도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은 방역관리 책임자 및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수시로 독려하는 한편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파주시가 9일 0시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집단 감염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파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된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2021년 경기도 교통 분야 시군 평가에서 B그룹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버스 정보의 안정적 운영, 경기도 공공버스 참여,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 등 시책 추진 가점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적성명 문화센터가 리모델링 공사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는 건물 매입비 25억과 리모델링비 약 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56.1제곱미터 4층 규모로 문화센터를 조성했습니다. 문화센터 1층에는 체력단련실, 서예실, 스마트 복지관이 있으며 2층에는 탁구장, 요가실, 프로그램 운영실, 주민자치회 사무실, 3층과 4층에는 휴카페 2호점과
청소년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적성면 문화센터는 그동안 복지 문화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새롭게 출범한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파평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6일 열린 착공식에는 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중소기업 중앙회장, 산업단지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파평 일반산업단지는 파평면 장파리 일대 59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데 총 사업비 908억 원이 투입되며 제조 물류산업의 메카로서 지역산업의 부흥을 이끌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인 파평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는 지난해 5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은 후 올해 2월에는 토지 보상에 착수했으며 2023년까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관련 기업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최종환 시장은 축사를 통해 파평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북부권 경제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향후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리읍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착공식에는 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윤우덕 국회의원, 도시의원,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토지 보상비를 포함 총 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 코트 5개면 및 부대시설 포함 연면적 999제곱미터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원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이 경기도가 주관한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6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원롱역은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으나 기존 환승주차장 면수는 102대로 이용자 대비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원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을 통해 기존 주차 면수를 215대로 늘리고 택시 승강장과 셔틀버스 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해 통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두원 공과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제1회 파주시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은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UN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전문가 강의, 견학,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8월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작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지속가능발전대학 이후 수기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에 민관산학이 협력하는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지표의 설정과 환류 과정을 거쳐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파주시는 올해 3월 상권재생 프로젝트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해 최종 선정된 5명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최종환 시장과 읍면동 마을 살리기 및 마을 공동체팀, 상권재생 프로젝트 선정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상권재생 프로젝트 선정자 5명은 각자의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사업계획을 브리핑하며 파주시를 대표하고 자신들의 마을을 대표하는 점포로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도심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열정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